3천만 원 받는 직장인이 8천만 원 받는 직장인보다 확률적으로 후자 쪽이 더 잘 살고 부자가 될 확률, 그 기회를 잡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5가지를 명심 또 실제 행동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가신다면 연봉 차이를 극복하시고 더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진다. 오늘 이 말씀 5가지를 명심하시고 특히 퇴사, 은퇴, 퇴직 후에 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은 무조건 알아야 되겠다,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소득 그리고 연금 크레바스,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 직장인분들이 심각하게 우리가 착각하시는 것이 하나가 월급 이거 말할 확률이 없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내 월급이 끊기지 않을 것 같은데, 습관, 준비, 계획, 대비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10년의 보릿고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적으로 60세, 65세가 정년퇴직을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50세 전후에 보통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10년의 보릿고개, 소득이나 연금의 그 크레바스, 그 쪼갈라짐, 그 틈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바로 현직에 있을 때부터. 60세 전후에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퇴사를 하시는데 60세까지 또는 65세까지 정년퇴직하는 회사에 내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10에서 15년간의 그 연금 크레바스, 소득 크레바스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나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난 육체적 노동을 할 것인가?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계속적으로 회사를 나와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이지? 전문가, 상담가, 강사, 에어비앤비, 개인연금,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월세, 준비는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직에 있을 때 우리가 근무할 때 해야 되고, 회사에서 내가 일하고 그 시간을 바치는 만큼 그것만 나는 월급 난 받을 거야, 그것만 할 거야, 이런 패러다임 자체를 나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맨날 같은 일, 회사에 난 레버리지 당하지 말고 언제든지 내가 갈아 끼워질 수 있는 소모품, 부품처럼 되지 말고 반대로 회사 일을 하면서 여러 업무를 내가 해봐야 된다. 내가 이 회사를 나가서 반드시 내 일, 나만의 작업을 했을 때 이건 반드시 써먹을 수 있겠다. 엑셀 프로그램, PPT, 하나의 그런 프로그램, 이것을 내가 다루는 또 어떤 사무적인 능력, 앞에서 발표하는 능력, 거래처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쪽에 있는 상대방을 만나는 경우도 영업, 내가 나가서 충분하게 다른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내가 이렇게 대면을 할 수 있는 이런 업무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내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 전기적인 수리하는 업무, 지금 제 경우 말씀드렸죠. 건물, 임대, 운영, 부동산 투자, 수많은 임대인, 임차인분들, 중개사, 소장님들 만날 때 저는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제가 쭉 말씀드려봤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무조건 고민하시고 계획, 대비, 준비를 다 해야 된다. 어느 정도 내가 청사진을 만들어 놓고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작성을 해놓고 나오셔야 됩니다. 퇴직하면 대기업의 임원 출신이든 중소기업의 기업 과장 출신이든 간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밖에서 보면 다 아저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투자 재테크, 코인, 펀드, 분양형, 호텔, 태양광, 오피스텔, 내가 잘 모르는 분야는 절대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확정 임대 수익에 대한 로망을 특히 버리셔야 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내 몸을 쓰는 건물주, 직접 관리하는 수익형 부동산, 이 업체에 맡기는 행위는 절대로 저는 반대합니다. 세상에 내 몸과 마음이 편하면서 나를 위해서 따박따박 돈 벌어다 주는 업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은퇴 노령자들 상대로 한 태양광 사업, 분양형 호텔 사업, 오피스텔 사업 등등 돈 잃고 마음까지 병들고 실제 알아서 누우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퇴사를 앞두고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 많으신 분들 있죠. 내 통장에 겨울 곶감 하나하나씩 빼먹든 조금씩 내가 모아둔 돈 이 쓰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통장이 금방 텅장이 되겠는데, 이런 불안, 초조, 걱정, 이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어찌 그걸 귀신같이 알고 내 돈을 빼먹으려는 이런 사기꾼 놈들, 그 사람들 말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소. 앞으로 월세 수요가 꾸준히 있을 겁니다. 위치 좋은 소형 아파트, 원룸 또는 다가구 건물을 정말 싸게 금매로, 경매도 좋고 정말 금매로 내가 매수하셔가지고 내부 수리, 건물 청소 관리, 월세형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이런 투자 아니라면 저는 특히 코인, 펀드, 분양형, 확정 임대, 태양광 등등 재개발, 재건축 정말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워낙 검증되지 않은 사기꾼들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 공부하시고 내가 직접 운영하시고, 저는 장수하는 비결이다. 운동도 되고 소일거리도 되고 청소하는 업무를 통해서 말입니다. 세 번째는 사업이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자영업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또 다른 내가 현금 소득을 내가 만들어야 돼. 퇴사 후에 월급이 없어지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면 내가 또 다른 일은 하기 싫고 육체적으로 내가 뭐 노가다는 일 좀 하기 싫으니까 나는 이 사장님 쪽으로 내가 해볼까? 정말 내가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사장님 있죠. 특히 카페 종업원들 다 거느르고 여름 퇴사 따박따박 현금 매출 들어오고 유튜브 보니까 말이야 와 지금 이 업종이 대세래 우리 동네 여기 사람들 미어 터진다 가봤더니 뭐 별로 맛도 없고 말이야 내가 해도 이거보다 더 잘하겠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상담을 받아보니까 뭐 무조건 내가 월 가져가는 순수익이 500만원 1000만원 뭐 잘 되는 매장은 2천만원 3천만원 가져간다고. 와우. 해당 업종의 생리를 내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직원 교육 그리고 인건비 사람 고용 문제, 관리 문제, 매출 대비 순이익이 적거나 마이너스 상황되면 문을 열어도 계속적으로 문제고 계속적으로 문을 닫지도 영업하기도 계속적으로 뭐 1위도 저희도 할 수 없는 경우 있죠. 열어놓으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닫아도 이건 안 되고 퇴직금 날리는 건 그냥 시간 문제입니다. 시작하지 않은 것만 그냥 아까 전에 그냥 내가 뭐든 그 통장에 있는 돈 조금씩 빼먹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사업, 또 지분 투자 너 그 퇴직금 받은 거 있잖아. 그거 너 돈만 나에게 지금 사업하는 거 있잖아. 지금 뭐 대박 날 것 같은데 지금 투자금이 없어가지고 근데 넌 돈만 투자해. 지인, 친구, 동업 등등 정말 저는 뜯어말리고 싶다. 이것만 그냥 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해서 망할 수도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걸 그냥 눈, 코, 입, 귀 그냥 다 그냥 꽉 막고 그냥 해버려가지고 망하시는 케이스가 저는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봅니다. 사업해야 큰 돈 벌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당 분야에 내가 정말 빠삭한가, 혁신적인 내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또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내가 아니면 사업가 뭐 기질이 있는지, 투자자를 내가 끌어들일 무언가 나만의 핵심 무기가 있는지, 자영업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이렇게 자영업도 하고 있지만 새벽에 나와가지고 거의 12시간, 13시간 계속적으로 여기 매여 있어야 된다. 내 몸, 내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고 잘 되는 자영업은 저는 극히 드물다라고 봅니다. 그 사장님도 그 전에 올인했던 그 시간들, 그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사업장을 여러 개 내면서 오토로 돌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를 갈아 넣는 시간, 열정, 노력 없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그냥 하지 마시길, 시작 안 하시는 것이 답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가족, 뭐 자녀, 뭐 부모님, 배우자 리스크인 거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에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애들 교육비, 뭐 이렇게 대학 등록금, 유학비, 대학원 간다고 오 마이 갓, 결혼 사업 자금을 대다가 노후가 막 완전히 뭐 불행해지고 내 노후 은퇴자금 거기다 다 써다 보시는 분들 있죠.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지원해 주라고 계속적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지원하다가 내 노후 은퇴 자금이 다 없어지고 내가 내 나이에 들고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월급도 없고 뭐 현금 흐름도 없는데 그 자녀들은 결혼해가지고 자기들 가정 이루기 바쁘고 자기들 자식 키우기 바쁜데 나를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부양할 의무 거기도 그냥 뭐 서로 그냥 망하는 것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살 이후에는 경제적 독립을 시켜야 된다. 10대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저도 경제 금융교육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만이 나도 살고 자녀도 산다. 뭐 대학교는 그냥 등록금까지만 딱 보내주고 그 이후에 네가 알바를 하던 장학금을 네가 계속적으로 뭐 공부 잘해서 네가 알아서 하던 결혼 전까지 뭐 이렇게 같이 사는 거 있잖아요. 같이 사는 것, 뭐 생활비 아끼려고 자기들이 그까지 오케이. 하지만 취업해서 결혼해서 그러면 독립이다. 어릴 때부터 저는 밥 먹듯이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간 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분들, 특히 배우자분들 리스크 중에서는 남자분들 있죠. 특히 퇴사하고 나서 집에서 그냥 삼식이 되고 집 새끼 막 와이프에게 차려달라 그러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자. 제발 손수 음식도 좀 차려 드시고 설거지도 좀 하고 이 집안일 하는 거에 좀 익숙해져야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놀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독립성을 제발 특히 남성분들은 키우자. 나는 혼자 밥도 차려 먹을 수도 있고 집안일 빨래 설거지 여러분들 가능한가? 한번 좀 배워보자. 마지막 5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인드적인 측면 이 패러다임을 생각 자체를 완전히 그냥 확 뜯어 고쳐야 된다. 2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2가지. 어찌 뭐 이렇게 잘 돼가지고 뭐 이것저것 이거 반반 섞어가지고 반반 치킨은 아닌 거죠. 미래를 대비하는 인생, 미리미리 대비하는 인생, 또는 지금 닥쳐오지 않을 미래. 그것까지 뭐 지금 가져와서 뭐 걱정하고 있냐. 현재 난 집중하란다. 이 2가지 중에 무조건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책, 부동산, 투자, 자산을 불리신 분들, 엄청나게 성공하신 분들 있죠. 한결같더라. 무조건 월급 받아가지고 2030 분들 있죠. 결혼하기 전, 뭐 신혼, 이렇게 아이가 어릴 때 특히 이때는 무조건 돈을 모아야 된다. 시드머니. 또는 투자와 내 실거주로 무조건 분리를 해야 된다. 나는 상대적인 하급지에서 월세를 사든지 싼 전세, 반전세에 살고 위치 좋은 곳에 전세를 미리 껴두고 사두는 행위. 내가 직접 살지 않아도 그 내 명의의 집,
그건 내 거고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직접 살지 않아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둘이 돈 모아가지고 나중에 내가 실제 실거주를 했을 때 전세금 빼줄 때 대출을 최소화해서 들어가든지 또는 전세금 내줄 돈을 다 모이면 그때 내가 들어가든지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학교를 들어가야 된다, 입학한다, 그때 내 집 가서 실거주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말고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나중에 내가 10년 뒤에 딱 집을 딱 살려고 봤더니만 집값이 더 올라있네? 지금이 뭔 소리야? 지금 막 부동산 팍팍 떨어지고 막 조정받고 하락하는데 10년 뒤까지도 말이야. 지금 막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집 사지 마라 그러는데 일본 따라간다는데 인구수 줄어든다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전월세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난 좋은 입지에 추후에 난 실거주 할 거야. 이 방법 순서대로 가겠다 하시면 초반에 몸테크 필수입니다. 절약, 돈 모는 고통 이런 과정이 없으면 나중에 잘 살기라는 것은 로또 걸리는 확률보다 오히려 더 높을 수 있다. 내 말이 아니고 그 분야에 투자를 성공하신 분들, 실거주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 공통된 하나의 의견이 바로 이런 루트로 갔다. 나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의 말과 또는 인터넷 악플 그 사람들 말을 듣고 내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성공하신 분들, 선구자분들 있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쪽으로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결론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무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 월급을 받을 것처럼 계속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계속 내가 머리가 잘 돌아가고 건강하고 아무 병도 없고 영원히 내가 살 것처럼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막 해결되겠지. 그때 가서 큰 욕심 없이 나는 그냥 밥 3끼 먹고 말이야 아파트 살면서 관리비 내고 한 달에 한 번씩 쇼핑하고 영화도 한 번씩 보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카페 가가지고 말이야 뭐 카페 디저트 카페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가서 먹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욕심 안 부리고 외식할 수 있고 배달 먹을 수 있고 1년에 한 번쯤은 그래도 여행 국내든 국외든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 큰 욕심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신가요? 최소 한 달 생활비 100만원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가 100만원 그리고 이런 발표 자료를 보니까 최소 내가 생활비 조금 여유롭게 살아야 되겠다 하신 분은 1인당 150에서 200만원 정도 필요하다. 배우자가 있으면 1.5배에서 2배 정도 되겠죠. 세상에 여러분들 당연한 거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분 사례를 정말 감명 깊게 본 사례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이셨는데 지금 현재 택배 상하차 육체적인 일을 하고 있더라. 하지만 그분도 2년간의 엄청난 고민을 하셨더라.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남들이 보는 이목도 있고 내려놓는데 2년이 걸리셨다라고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육체노동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이 소득, 크레바스 소득 이런 서로 12에서 15년간에 내가 지금 퇴직해서 나서 국민연금, 개인연금 받을 수 있는 고 10에서 15년간을 내가 버틸 수 있는 그 소득으로 이겨낼 수 있으면 난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울 점이 저는 정말 많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창작자, 크리에이터 계속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난 너무너무 좋겠다. 꾸준하게 소득 나오도록 열심히 건물주 역할 월세 꾸준히 받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두 다 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루하루 오늘 주어진 내 역할에 최선을 저는 다할 예정입니다. 그래야지만 한 번뿐인 인생에 후회가 우리 최소화되지 않는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마지막 저의 당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봐주시고 함께 우리가 응원해 나가면서 같이 하루하루 잘 살아가 보자라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정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되어 사신다면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